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에서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이틀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환자가 다녀간 여수와 순천 지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 뒤늦은 병원 공개가 이를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확진 환자 64살 이모 씨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것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을 공개한 건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6월 7일이며 이날에야 이 씨는 광주의 한 국가지정병원에 격리됩니다. 그동안 이 씨는 전남 동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전라남도는 접촉자가 7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다닌 전남 동부 지역의 동선을 보면 5월 30일엔 서울에 사는 딸 부부와 고흥 동강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5월 29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격리 전날인 6일엔 여수 유캐슬 웨딩홀에서 열린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이와 관련해 각 지역에서 밀착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된 사람은 현재 고흥 3명, 순천 8명, 여수 7명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메르스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20일까지 이들 지역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전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다녀간 웨딩홀 등에 대한 방역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의 뒤늦은 병원 공개로 없을 수도 있었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검사 등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 따르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64살 이모 씨가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순천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 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직원 4명이 어제부터 격리 조치됐습니다. 현재 격리된 직원들은 발열과 기침 등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건물 내에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입구에 발열기를 설치하는 한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객과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아 메르스 확산 우려가 높은 여수공항도 확산 방지 대책에 나섰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는 최근 메르스 확산 방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공항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위생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공항은 이를 위해 여객 서비스 근무자에게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급하고 근무 전에 발열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구내 업체 위생 점검과 청사 전반에 대한 방역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메르스 예방을 위해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관내 경로당 649곳과 9988 쉼터 42곳 등은 운영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노인 장수복지대학 19곳에 대해서도 이용 자제와 자율적인 휴강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가운데 점심 식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300명에게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거주지까지 도시락을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추경 예산안 가운데 집행부 역점 사업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과다 편성됐거나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인데 이 집행부와의 갈등에 발목 잡기식 예산 삭감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제1의 추경 예산안 요구액은 1,386억 4천여만 원. 이 가운데 45억 7천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쟁점은 집행부가 공을 들인 주력 사업이 대부분 삭감됐다는 점입니다. 의회는 예산이 과다 편성됐거나 사업성 재검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집행부 요구액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심의를 위한 그런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산 삭감으로 순천만 갈대축제와 송광사 국화축제, 순천맛 음식경연대회 등의 축제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출연금 2억 원과 로컬푸드법인 설립 출자금 4억 원도 전액 삭감돼
집행부 내에선 발목 잡기 예산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1년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중추 사업이라는 겁니다. 책에 있는 앞으로 그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경영 마인드도 도입하고 그래서 문화재단을 지금 설립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 행정을 밝히며 국장과 과장급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본회의장 막말 논란에 이어 집행부의 역점 사업 예산 삭감으로 순천시와 의회의 갈등이 갈수록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흥 거금도 해역에서 다시마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수확되는 고흥 다시마는 색깔과 품질이 양호하고 엽장이 3m 이상 자라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와 같은 87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담백한 맛에 품질이 뛰어나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고흥산 다시마는 국물 요리에 맛을 내는 음식 재료와 웰빙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국 12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2일 여수에 개소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혁신센터의 미래 비전과 지역사회에 끼칠 상승 효과를 전망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차세대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센터 내 입주 기업이 4곳이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20개, 30개 기업은 입주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센터가 청년 벤처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부딪혀 봐야 실은 해결책 솔루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을 두드려서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농도 전남, 나아가 한국의 농수산업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도 이러한 농업의 첨단 과학이 접목돼서 세계 위의 농수산품 수출 대국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전남 지역의 6차 산업을 접목한 신관광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도 확신했습니다. 특히 센터의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인 바이오 화학 산업 육성도 GS칼텍스가 손을 맞잡은 만큼 바이오 부탄올, 바이오 폴리머 분야 사업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왔습니다. 휘발유와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토론 참석자들은 전국 12번째로 개소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2의 벤처 신화를 재현하고 전남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네, 지난 2013년이죠.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다른 피해 할머니들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도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격 회복 만세! 만세! 국격 회복 만세! 만세! 지난 2013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첫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피해자 4명도 몇 달 뒤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당국은 우리나라 법원이 보낸 소장을 2차례나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반송했습니다. 처음엔 일본어로 번역된 서류 가운데 한 장이 누락됐다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원고들의 주소가 누락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상세한 주소는 개인정보라서 생략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도 일본 측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넘도록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미쓰비시가 첫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재판을 일부러 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이렇게 되다가는 피해 할머니들이 최종 판결까지 과연 버티실 수 있을지. 오는 8월 첫 재판 일정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미쓰비시의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한편 1심에서 승소했던 양금덕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24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은 2심에서도 승소를 기대한다며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는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논을 갈거나 평평하게 고르는 썰애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모를 심는 농법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일손과 비용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농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지난 가을 추수하고 땅을 갈지 않은 논에 모를 심습니다. 땅을 고르는 썰애질도 하지 않아 잡초밭에 모를 심는 듯 보이는 이 농법은 구분 경운 이양법. 모를 심는 좌우 5cm만 땅을 가는 이 농법으로 지난해 문해기를 해본 농가는 일손과 비용이 줄어 좋다는 반응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로트를 치고 막 썰어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근데 바로 여기다 심으니까 시간 절약되고 모든 면이 더 좋더라고요. 일손과 비용뿐 아니라 메탄가스 발생량도 40%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농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터를 치게 되면 토양이 잘게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유기탄소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모내기 방법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물을 댔다가 하루 전에 뺀 논에 기계로 벽시와 비료를 한꺼번에 뿌리는 문온 전파농법. 마른 논에 벽시를 뿌리는 건답직파도 일손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땅을 깊이 갈아주고 평평히 골라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예전의 농법이 기술 개발과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있으니까요. 아침까지는 안개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에